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CCTV 화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용의자가 하차한 지점에 대해서 CCTV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일단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아저씨가 벌써 자기 느낌이 한 3번이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더 소름 끼친 쪽이지. 손이 그래서 손이 서서 오더라. 그 보는 순간에 내가 막 몸이 천일을 흐르면서 자기들 먼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얼른딴 모습이.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피해 여성과 출근길에 자주 마주치는 50대의 한 남성. 우리가 얼굴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사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할 겁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위험 수위에 달했다. 얼마 전 경찰은 버스에서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성추행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피해자분 옆에 앉아서 그 자는 틈을 노려서 이렇게 팔짱을 껴서 가슴을 만지고 2주 동안 무려 4번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용의자의 찰거머리 같은 추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통 그 시내 버스나 전철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불특정 어떤 다수인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거는 한 사람만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그 성추행을 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범행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는 것. 충동적인 거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번 하다 보니까는 과해져서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용의자의 기막힌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싫다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가 성추행을 했다는데 피해자가 자꾸 추행을 당하니까 그 옆에 자리 이 옆에 자리를 한번 옮겨서 이렇게 앉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자리에 앉은 적이 있는데 역시 피해자가 따라와서 같은 자리 이 옆에 자리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추행을 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가슴속은 이미 새까맣게 멍이 들었다.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수도 인식을 했을 텐데 그거를 제지를 해주지 못했고 제지를 해주지 않아서 혹시 이 버스 안에 공범이 있는 거 아니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무서워서 또 선택수치심도 들고 누가 제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자서 가슴앓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인면수심 범행. 여성들에게 이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저 같으면 버스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냥 피하겠어. 버스 말고 다른 걸 타든가 걸어가든가 아니면 그런지 버스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때는 노출 패션이 줄을 잇는 여름철. 짧아진 옷자락 속으로 대책 없이 파고드는 공공의 적은 바로 도둑 촬영꾼들이다. 많아요. 주말에 많이 나요. 주말에 이쪽에서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막 찍어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 인터넷에 유포시킨다는데 이 같은 몰래 촬영에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불안하고 이제 또 여름이라서 다 좀 짧게 입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나오기도 좀 그렇고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여자로서 좀 기분도 나쁘고. 이렇게 여성들 몰래 도둑 촬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빠진 곳이 있으니 바로 몰래카메라 탐지업체. 여름철에 의뢰 건수가 10배나 증가한다는 장소는 여성들의 가장 은밀한 곳인 화장실. 구석구석 꼼꼼하게 탐지해야 한다는데. 휴지통 밑이라든가 요 휴지말이 있죠. 이 안에다가 이제 매립을 시켜놓는 거죠. 예, 지금 요 정도 구멍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매립이. 그리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풍기라든가 이 천장 안에 한 볼펜 심 정도의 그 구멍만 있다면 다 삽입이 다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다행히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검은 시선을 생각하면 섬뜩하기만 하다. 아이고 안 되지. 무섭지. 무서워. 사실 일도 잘린 것 같은데? 어때요? 무서워요. 그런 거 있으면 무섭지. 최근 고양시에서는 어린이집, 교회 등에 다니는 여성의 신발만 훔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저기 신출귀몰한 용의자 때문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너무 충격이고.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신발만 집착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애들 딸 키우는 사람들은 성범죄까지 일어날까 봐 다른 것까지 더 마음이 더 불안해지겠죠. 경찰의 발빠른 검거로 용의자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 범인이 훔친 것은 모두 성인 여성의 신발들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의 절도 행각을 저지르며 용의자가 훔친 신발의 수는?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것은 104켤레예요, 104켤레. 신발 훔쳐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제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훔친 여성 신발로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곳은 인근 재개발 아파트의 어두컴컴한 지하방. 한눈에 봐도 용의자가 이곳에 둥지를 튼 지 꽤 오래된 듯한데 먼지 쌓인 담요와 산더미 같은 술병들과 함께 곳곳에서 범행 흔적들이 발견됐다. 이제 훔친 신발 그 바닥이에요. 냄새 나는 발 냄새가 나는 그 부위 이지. 아, 신발 깔창만 또 빼가지고. 예, 신발 깔창을 빼서 이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거를 코에다 대고.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도난당한 신발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 단순 절도 사건인 줄만 알았던 피해 여성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불쾌하죠 뭐. 예. 찾아도 안 나오길래 혹시 이제 뭐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와서 이제 신발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여성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자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사건을 알았을 때는 좀 황당했죠 사실. 무더운 여름철 여성들의 야외 활동 시간이 늦어지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도 급증.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에 초비상이 걸렸다. 얼마 전 천안에서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짓과 성폭행을 일삼은 용의자가 검거됐다. 여자가 택시에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귀가하는 걸 보고서 뒤따라가서 문을 열 때 같이 칼을 들이대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 폭행에 이르기까지 범인은 너무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의자의 집이 범행 장소와 지척이라는 사실. 제가 사는 게 이쪽 저 맞은편 동이고 저기 범행장 동이에요. 이처럼 장소도 불문하고 날뛰는 용의자가 노린 것은 연약한 여성들. 여성 혼자 걸어가는 게 범행 대상이기 때문에 뭐 자기 사는 거하고 무관하게 연약한 여자가 그 범행의 표적이겠죠. 내 집 앞 역시 위험구역이라니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안전지대가 있기는 한 걸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길뿐이다. 이런 시간에 그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기는 좀 위험하니까 좀 더 다른 여자분이라든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 탈 때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내려오도록 하는 게. 여성의 밤길을 노린 사건이 또 발생했다. 훔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가방을 날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용의자는 2인조 남성, 피해자는 밤늦게 귀가하는 나홀로 여성이었다. 피해자분의 가방을 빼앗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요 앞에서 밀어가지고 넘어뜨려서 가방을 빼들어가니까 고함을 지르고 반항을 심하게 하니까 발로 차고 차로 해서 도주로 또한 사전에 익혀뒀다는데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주를 한 것입니다. 범행 장소로 한적한 골목길을 택한 범인들. 이곳에서 그들은 택시에서 내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물색. 이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은 놀랍게도 10대 가출 청소년들. 이제와 잘못을 후회해본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부상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차를 주인한테 돌려주고 저한테 반성하면서 왜 그랬는지 다시 돌아보고 싶어요. 더 이상 검은 손길에 불안해하는 여성도 잔혹한 범죄에 눈물 짓는 여성도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들.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